제일 궁금한 게 가죽을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혹은 이 가죽을 사도 되련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 하다 보면 뭐 궁금한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게 가죽을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혹은 이 가죽을 사도 되련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다뤄 볼 건데, 뭐 제가 이 가죽을 꼭 써야 됩니다, 혹은 이 가죽이 최고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같은 지갑을 만들더라도 뭐 A, B, C, D 뭐 전혀 다른 수많은 가죽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사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택배가 워낙에 발달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나 그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해서 가지 않고 주문을 하는 게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사시거나 뭐 호주 뭐 어찌됐든 전 세계에 계신 다른 분들도 택배로 많이 주문을 할 거예요. 직접 가서 사는 일은 흔치 않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체크라기보다는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캡처해온 이런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막 긁어 모은 거고요. 꼭 이 가죽을 쓰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이런 방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art.vegas라고 되어 있죠. 이제 베가스는 그 가죽 판매점에서 붙여놓은 이름이고요. 앞에 art은 art가 아니라 articl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고, 그 뒤에 있는 와피어라고 하는 데는 이제 테너리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어디서 파는지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이 가죽 안 써봤어요. 써보진 않았는데 대충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와피어는 이제 이태리 테너리다 라고 명기를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너리를 이렇게 명기해 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 테너리를 공개하고 명기를 해놨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구매를 하더라도 신뢰성이 있네, 신뢰성이 조금 더 더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생산이다, 자체 생산이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체 생산이라고 정확히 명기를 해놓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자체 생산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테너리가 어느 테너리든 그런 걸 명확히 이렇게 써두면 저는 신뢰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뭐 불하이드 해서 3.2에서 3.3mm 정도 두께다라고 했는데, 이 두께 정보가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그대로 이제 받았을 때 받을 두께인데 필요하면 PR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 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 밑에는 각각의 컬러에 대한 샘플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스퀘어핏으로 나와 있죠. 스퀘어핏은 이제 평단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평단가 플러스 전체 사이즈,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바로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10% 포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한 거에 결국엔 10%가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택배비, PRB 이 두 가지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불하이드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카우하이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둔 거는 정보 삼아서 읽어보면 좋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콘세리아 뭐라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구글링을 해보면 나오는 테너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쓰여 있고 두께는 2mm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두께도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PR을 해서 쓰곤 합니다. 그리고 베지터블 텐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베지터블 태닝으로 만들었다, 베지터블 가죽이다 라고 명기를 해둔 거고, 그리고 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드 혹은 밀링.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큰 드럼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돌렸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가죽이 단단하게 빳빳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유연하게 되기 때문에 밀링이 된 가죽 같은 경우는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밀링을 했다고 전부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꽤나 많은 경우에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죽의 탄성은 있지만 이렇게 가죽을 들었을 때 단단하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처지는 느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가격이나 뭐나 그런 게 있고, 뭐 숄더 쪽을 썼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컬러가 이렇게 쭉 있네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뭐 쭉쭉쭉쭉 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뭐 음면에 흠이 없고 깨끗합니다. 보통 음면에 흠이 많다라고 써두진 않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음면이라는 말은 표면, 그레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말인데 뭐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한 유분으로 감촉이 매우 뛰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분이 조금 있다라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살짝의 광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뭐 20평에서 24평, 두께가 뭐 1.2에서 1.4, 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는 따로 뭐 테너리나 그런 내용들은 적어져 있지 않았네요. 근데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는 더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페, 여기에 뭐 타입 세미 아닐링 고트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크리스페는 뭐 프랑스어로 쉐브르라고도 하죠. 근데 저도 그게 정확히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염소 가죽을 보통 의미하고요. 소프트 타입으로 뒤집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조금은 유연한 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 아닐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닐린 같은 경우는 저게 염료일 거예요. 염료인데 간단히 말하면 표면에 뭔가 층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정확히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어찌되었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닐린 가죽, 그리고 세미 아닐린 가죽, 그리고 피그먼티드 가죽 순으로 이제 고급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닐린 염색을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크롬 가죽 같은 경우에 아닐린 염색을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아닐린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프리미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조리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음식을 이런 거 할 때 조리법 중에 들어가는 소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가 1.4에서 1.8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풀 그레인 밀링 고트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 그레인은 가죽의 표면까지 거의 그대로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코렉티드 레더나 이런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밀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유연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미 아닐린 소프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것 같은 경우는 풀그레인 네이키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키드 타입이라고 정확히 정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설명을 보면 안료를 거의 쓰지 않고 염료 작업 90% 이상으로 처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가죽을 써봤는데 표면이 약간 내추럴하게 정말 따로 뭔가 피막을 많이 입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이키드라는 말은 그 표면이 조금 그대로 내추럴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프트 타입이다,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런 정보들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뒤집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정보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플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슈렁큰 가죽의 그 모양을 엠보로 찍어서 만들어낸 가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께가 뭐 2mm 정도, 그리고 여기는 강도, 소프트니스를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해놨네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하드한 편이다. 여기서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약간 하드한 편에 기울어져 있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힘이 있는 가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택이 좀 매트한 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를 보면 스페인의 어디 앱송 소가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밑에는 뭐라 되어 있고, 중간 하드 타입이다, 가죽이 꺾일 수 있어서 뒤집기를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가죽이고요. 보통 엠보스드, 뭔가 프레스로 무늬를 찍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뒤집었을 때 이렇게 눌러 놓은 그 면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뒤집을 때 이렇게 구겨져서 나올 때 이 표면이 들뜨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표면에 프레스를 찍어도 꽤 유연하게 만들어진 가죽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뒤집을 수도 있어서 꼭 프레스를 찍어서 엠보스들을 했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가죽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밑에 거는 두께가 2T의 광이 없는 매트 타입이다. 쭉쭉쭉쭉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그리고 여기서 보실 내용은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조 가죽의 그 깃털을 뽑아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프레스해서 만든 가죽이죠. 근데 엠보싱이 강해서 얇게 피아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레스를 찍어서 이렇게 돌기 모양을 만들면 어느 한쪽은 이렇게 압축이 되고, 이 돌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한쪽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피아를 하면 너무 얇게 했을 때 빵꾸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프레스에서 만든 가죽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집기는 가능하지만 가방의 입구가 작을 경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로 미뤄봐서는,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가죽 판매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뒤집는 스타일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이제 리스크를 미리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이태리 수입 소프트 타입의 밀링 베지터블 가죽이다. 그리고 이태리의 어느 테너리의 소프트 타입의 베지터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시감 소프트, 뒤집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확히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반장으로 구입 가능하다. 이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한 장 큰 것을 사는 것보다는 반장을 해서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뭐 소품들을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다.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도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두면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 가죽 설명에 풀 그레인 밀링 엠보스드 레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풀 그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죽의 표면까지 거의 그대로 살려서 쓴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가죽의 표면을 살렸다기보다는 어찌되었든 등급이 더 좋은 가죽이라는 거죠. 굳이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낸 가죽이니. 그리고 밀링을 돌렸다, 좀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다 라는 얘기고, 엠보스드, 표면에 뭔가 무늬를 찍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슈렁큰 엠보 가죽이에요. 그리고 소프트 타입이다. 그리고 두께가 1.8에서 2mm 정도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거는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카와이드 레더라고 되어 있고,
풀 그레인 레더 피스라고 되어 있고 쭉쭉쭉쭉 보면 텐드 인 노스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USA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가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드럼 다이드, 그리고 50대 50 베지터블 텐드 크롬 텐, 즉 하이브리드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무스, 뭐 미디엄 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힘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풀업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풀업 이펙트는 뭐냐면 보통 오일 풀업 가죽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오일기가 조금 많이 살아있는, 유분기가 많은 가죽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하면 두께 2에서 한 2.5mm 두께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즈라고 되어 있죠. 북미권 같은 경우는 온즈를 많이 써요. 온즈를 많이 써서, 근데 이렇게 혼용해서 밀리미터 두께랑 같이 써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랑 뭐랑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슈렁크 카프, 페링거 레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보면 네, 독일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슈렁큰 태닝 프로세스를 했고, 알파인 카프 뭐 했는데 뭐 저한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thickness 2.5에서 2.8mm 정도 두께다. 그리고 quality grade A, perfect piece, no holes, no scratches 되어 있고, waterproof. 여기서 waterproof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꽤나 많은 크롬 가죽들 같은 경우는 표면이 살짝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바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베지터블 태닝 된 가죽들 같은 경우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은펜 영상에 대해서 올렸을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죠.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되지 않는데 베지터블 가죽은 바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이 저희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처럼 있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바로 흡수되지 않을 정도고, 좀 튀었을 때 뭐 닦아내면 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죽을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찾아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사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몇 개 한 장, 두 장 사보시고,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하나 정보들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